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친절과 공정함, 그리고 연민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저 착하기만 한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혜의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불편한 답을 제시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외교관이자 사상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통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명철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권력은 도덕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이 친절과 공정, 그리고 연민을 리더십의 근본이라고 가르칠 때 마키아벨리는 감히 소수만이 인정하려 하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성은 힘없는 자들이 누리기 힘든 사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배신, 상실, 그리고 몰락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전략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영혼을 가졌더라도 굶주린 늑대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정함을 외쳐도 이 게임의 진짜 규칙을 아는 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라는 전쟁터가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식, 타이밍, 지렛대 효과,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함을 위한 잔인함을 부추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생존이라는 잔혹한 논리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저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유능해야 합니다. 상대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능숙하게 움직여 결국에는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권력은 순수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정교함에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중세시대의 왕이나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기업 이사회실에서부터 치열한 정치 선거판까지 경쟁적인 직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건 협상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자비한 환경 속에서 맹목적으로 도덕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종종 순교자가 될 뿐입니다. 반면에 이 감정의 체스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 즉 언제 미소 짓고 언제 공격하고 그리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냉혈한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라는 외침입니다. 선하다는 것이 항상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의미도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란 현실을 명확히 보고 정확하게 행동하며 헛된 환상에 의해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황금 옥좌에 앉아있는 무자비한 폭군이나 중세의 군주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좁은 시각입니다. 진실은 마키아벨리가 단지 군주만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의 책 군주로는 표면적으로는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지만 그 교훈은 현대사회의 정치, 비즈니스, 인간관계, 그리고 심지어 사회생활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권력은 더 이상 궁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무실, 화상회의, 온라인 플랫폼, 교실과 이사회실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왕관을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신 역시 이 게임에 참여하도록 기대받고 있습니다. 동맹을 탐색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관리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때로는 당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충성심과 승진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속마음을 숨겨본 적이 있다면, 약하다고 느낄 때 강한 척해야만 했던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현대판 군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군주론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잔인함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가면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정직해서, 너무 예측 가능해서 패배하는 것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책은 말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눈을 가린 채 게임하지 말고 이제 깨어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권력, 인식관리,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순진함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모든 이에는 바로 당신도 포함됩니다.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얻거나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키아티벨리는 오직 돈을 위해 싸우는 병사, 즉 용병을 고용하는 것은 단지 위험한 일이 아니라 치명적인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게임에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의 대의를 위해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이 아니라 월급 봉투를 위해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지면 그들은 당신을 버리거나 더 심하게는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 교훈은 단지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리더십,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용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아첨하지만 당신이 추락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동료들. 의리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곁에 머무는 친구들. 오직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당신과 손을 잡는 파트너들. 압박이 거세지고 돈이 떨어지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떠나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당신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이해관계가 묶여있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당신이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서고 당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그저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사람들 말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공유된 목적에 뿌리를 둔 팀과 동맹, 그리고 우정을 쌓으십시오. 함께하는 고난 속에서 단련된 충성심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누군가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충성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단순히 지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불길이 닥쳐왔을 때 과연 누가 당신 곁에 서 있을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미소나 매끄러운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차갑게 등을 돌릴 때 누가 남아줄 것인가? 마키아벨리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져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래를 걸지 마십시오. 위대함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만이 그 흔적을 읽을 줄 압니다. 마키아벨리는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전사도,
어떤 전략가도 진공 속에서 홀로 탄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타고난 본능만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피와 실패, 그리고 승리를 통해 얻은 교훈 위에 세워집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위대한 자들을 모방하라. 맹목적인 복제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청사진으로 당신만의 탁월함이 진화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 알렉산더 혹은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였던 똑같은 자부심, 두려움, 야망, 그리고 통제력이 오늘날에도 기업의 이사회실, 정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은 채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비밀무기, 즉 지도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험난한 산을 올랐던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흉터는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패턴, 그리고 리더십은 현대인의 마음을 위한 보물상자입니다. 하지만 모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적응해야 합니다. 언제 옛길을 따라야 할지, 그리고 언제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탁월함을 당신의 현실, 당신의 시대, 그리고 당신의 전쟁터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내야 합니다. 배움과 진화 사이의 이 균형점에서 진정한 대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권력은 당신이 무엇을 쌓아 올리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막아내는가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소름 끼치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경쟁자가 더 강해지도록 돕지 말라.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맹, 호의, 혹은 타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당신은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손에 먹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당신을 칠 때 그것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경쟁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배신당한 지도자들, 경쟁사가 자기 영역에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금을 지원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기업들, 다른 사람의 야망을 과소평가했던 개인들.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왕이 교황과 스페인의 힘을 키워주었다가 결국 그들이 자신이 지배하길 원했던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계산 착오였습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당신이 키워준 후배가 이제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보증을 서준 친구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제공했던 회사가 이제 당신의 사업 모델 전체를 베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가혹합니다. 당신이 돕는 모든 사람이 충성을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관대함을 당신보다 앞서 나갈 연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편집증 환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지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기 전에 당신의 위치를 먼저 강화하십시오. 동맹을 맺을 때 신중하십시오. 단순히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가? 이것은 잔인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은 친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선견지명, 명확한 경계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기대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지켜집니다. 진정한 통제는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통해 유지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정복자, 지도자, 심지어 현대의 관리자들까지도 권력을 장악했을 때 잊어버리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반란이 아니라 바로 원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느낄 때 싹틉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정복당한 사람들의 관습, 법, 그리고 일상생활을 대부분 그대로 두라고 조언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세상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세상 속으로 통합하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켜주면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왕국을 점령하든 새로운 리더의 역할을 맡든 교훈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은 충성심을 낳고 익숙함은 신뢰를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심지어 당신에게 충성하는 한 지역의 자치정부를 허용하라고까지 권고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능적인 통제입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람을 따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저항을 줄이고 더 많이 협조합니다. 현대 리더십에서 이것은 구조 조정 시에 기존의 기업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개혁을 시작할 때 전통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는 당신이 쌓아 올리려는 것을 부수지 않기 위해 언제 구부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란 없이 통치하려면 과거를 지우지 마십시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적응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권력을 쥐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장 강한 움켜짐은 항상 가장 꽉 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쥐고 결코 놓지 않는 손이 가장 강합니다. 타이밍 없는 권력은 낭비된 잠재력입니다. 권력 없는 타이밍은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바로 힘과 상황이라는 두 가지 힘의 교차로에서 단련된다고 믿었습니다. 강력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가 맞지 않으면 당신의 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잡을 용기나 수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와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준비하고 도구를 갈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은 망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회의 첫 기미가 보이자마자 뛰어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힘이 부족한 채로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적 지도자는 더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순간을 연구합니다. 그는 절제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완벽할 때 그는 자비 없이, 지체 없이 공격합니다. 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운은 변덕스럽습니다. 시장은 붕괴하고 제국은 무너지며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만약 당신의 성공이 외부 요인에, 즉 사랑받는 것이나 운이 좋은 것, 무언가를 받는 것에 의존한다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내부로부터 힘을 쌓습니다. 영향력, 지렛대, 능력, 통제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야 운이 사라져도 그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깨지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오래갑니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교훈 중 하나는 사랑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선언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분, 의견,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에 닻을 내립니다. 그것은 경계를 만들고 애정이 사라졌을 때조차 존중을 강요합니다. 사랑이 사라졌을 때 두려움은 전선을 지킵니다. 이것이 잔인하거나 폭군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성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은 인정하는 것보다 힘을 더 숭배합니다. 그들은 종종 친절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지도자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관대하며 사랑받기를 너무 갈망하면 그는 불복종, 불충, 심지어 배신을 자초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직장 내 유해한 역학관계에서부터 깨진 관계, 실패한 정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는 리더는 종종 통제력을 잃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부모는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를 키웁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관리자는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고 결국 그의 팀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전략적이고 윤리적으로 적용될 때 그것은 명확한 기대를 설정합니다. 나는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정함과 유능함이 결합될 때 두려움은 반란을 낳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낳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심지어 힘을 사용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그리고 한 번에 하라고 경고합니다. 처벌을 질질 끄는 것은 폭군의 이미지를 만들지만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는 비록 가혹하더라도 힘과 종결의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잔인함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존경받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사랑받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쉽게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할지 모르지만 왕관을 지키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극장에서 진실보다 외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인생에서 사람들이 실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처럼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자비롭고 신에 있고 종교적이며 관대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투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로문 뒤에서는 종종 이러한 이상과 모순되게 행동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존이 감상적인 손이 아닌 흔들림 없는 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징에 끌립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 캐릭터, 즉 환상을 믿고 싶어합니다. 유덕해 보이는 지도자는 비록 그의 성공이 냉정한 계산에서 나왔을지라도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이염 있으며 도덕적으로 올곧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교훈은 당신이 직장에서, 관계에서,
리더십에서 당신의 평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적용됩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의 지렛대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즉흥적이거나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면 사람들은 약점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통제력을 마스터한다면, 즉 격분했을 때 인내심 있는 척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 관대한 척하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평화로운 척한다면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공격해야 한다면 한 번에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힘이나 잔인함이 필요하게 될 때 망설임이 바로 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길어지는 처벌은 증오를 낳습니다. 반복되는 교정은 박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단호한 타격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권위를 확립하고 저항을 끝낼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한 명씩 죽이는 것보다 하루에 100명을 처형하는 것이 낫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원칙은 야만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충격에서는 회복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두려움에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신속하고 명확하며 최종적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은 비록 그것을 싫어할지라도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보복을 질질 끌며 처벌을 조금씩 가하면 그는 약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며 불안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에 맞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외양과 이상에 집착할 때 마키아벨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경종을 울립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권력은 항상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냉혈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교훈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성공이 맹목적으로 친절하거나 끝없이 인내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공은 언제 부드러워야 하고 언제 날카로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기를 예측하며 인식을 통제하고 당신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더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경계를 늦춘 채 살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먼저 승리한 사람들로부터 배우십시오. 편리함이 아닌 충성심으로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취약하다고 느낄 때조차 강인함을 투사하십시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점진적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을 결코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잔인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함을 가르칩니다. 그는 조종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존을 가르칩니다. 규칙이 빠르게 변하고 신뢰가 드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의 원칙은 악의 설명서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권력을 항해하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팀을 이끌든 사업을 구축하든 혹은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자비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보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감상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말로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